시작을 Recording in progress.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연말 기획 행복한 엄마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저희 연말 기획을 한다니 정말 정말 신기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지 설문에 좀 여쭤봤었는데, 사실 그거 읽어보면서 좀 많이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작 전에 좀 대표적으로 좀 어떤 메시지 좀 써주셨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장하는 엄마, 성공하는 엄마, 가족 구성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네, 정말 뭉클하죠.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나 자신이 성장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또 기대하시는 분 계셨고요. 잊고 있던 것들의 회복과 동기부여. 어떤 것을 잊고 계셨는지 궁금한데, 뭔가 이제 와닿는 부분이 좀 있죠. 우리 삶 이 속에서 잊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과의 소통과 행복감,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좋은 교육 부탁한다고, 네,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나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요.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행복을 위해서 네, 듣고 싶다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나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회복, 나의 발전, 또 라이프의 단순, 루틴화를 확고하게 할 그 이유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네. 또 이런 목표로 들으시는 분 계신 것 같고요.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메시지 써주신 분들 계시는데,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니까, 저희가 오전 시간 상당히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그 얼굴 근육과 모든 몸의 근육이 풀리지 않은 월요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말 스트레칭 하면서 저희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일단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좀 녹으려면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고요. 너무 공감이 된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연말 기획은 총 4가지의 강연이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오늘 1탄입니다. 1탄부터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참고로, 이거는 저희, 함께 운영하는 분들께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1, 2, 3, 4탄을 모두 참석하시는 분, 계시면, 따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따뜻한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좀 함께하는 이런 느낌, 어, 함께 만들어가는 24년 연말이 되어서 25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또 행복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줌님께서 환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2탄, 3탄, 4탄에 대해서 이따가 마무리하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탄을 맡았고요. 제가 먼저 준비한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말랑말랑하지 않다. 아직은 좀 내가 너무 아침이고 월요일이라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커피, 뭐 따뜻한 물, 뭐든지 좋으니까 네, 가지고 오셔서 마시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목소리 내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회의 여기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나눠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또 가능하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연말기획 1탄. 첫 번째 주제는 남편, 내편. 극과 극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이 강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다 하는 분은 채팅창에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
다른 강연들도 많이 있지만 많이 기대된다. 네, 감사합니다. 아임쌤, 네, 준님, 윤지아님, 감사하고요. 우리 저희 들어온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 환호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감사하고, 네,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아침. 특별히 저희가 오늘은 정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되시는 부분들 또 함께 이따가 좀 나눠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잠깐 제 소개 좀 넣었거든요. 네, 이따가 좀 잠깐 하도록 하고요. 이 주제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엄마나 이모, 고모, 선배의 결혼 생활이 어때 보이셨는지, 결혼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다. 결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 안 좋은 이야기. 그쵸. 이런 이야기를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 저는 싶을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말라면 하길 바라. 네네. 거꾸로 들으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는데 특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세대가 점점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진짜 독신도 많이 계시고 비혼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는 이유는 물론 그분들의 의견은 모두 존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삶이 만족스럽고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이면 그거는 축복받아야 마땅한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비혼주의자가 되거나,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다거나, 다른 이유에서, 다른 어떠한, 무슨 타의적인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걸 포기하시는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입장하신 분들이 떤 세대의 분들인지는 제가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미 자녀가 많이 장성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럼 그 자녀분들에게 결혼하면 손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건지, 어떨 건지. 물론 너의 의견을 존중할게 이렇게 얘기는 하시겠지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어른이 되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대인데 30대나 뭐 20대 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는 조금 더 와닿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종이책에 썼던 글의 한 목차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내 행복의 8알은 남편과의 관계에 달렸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물론 모든 행복이 남편과의 관계에 달린 건 아니지만 좀 꽤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제가 이 말은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 지인 중에 어떤 한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이 알고 보니까 저는 그 작가님께서 굉장히 좀 그냥 마냥 행복해 보이기만 했는데 그분의 좀 아픔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분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행함을 이제 마음속에 갖고 계시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그와의 관계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저의 삶에, 저의 가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강연을 준비하기까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지 오늘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의 소개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엄마들의 자신감 만피던스
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이뤄가는 순수하게 좀 열정을 발휘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 2명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가정 경영을 통해서 우리 엄마들에게 자신감, 그리고 가슴 뛰는 삶을 좀 선물해 주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배우자도 있고, 물론 자녀분들도 다 있고, 또 자녀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 다 계실 텐데, 저는 두루두루 가족분들과 이게 살아본 것 같거든요. 저희 뭐 부모님, 이제 부모님과 살아본 그런 경험도 있고, 아이 부모님, 이제 3대가 같이 살아본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가정이 너무 기본 바탕인 것 같아요. 이 가정 자체가 흔들림 없이 단단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굉장히 더 큰 자신감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곧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고, 저는 그런 삶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선물 드리고 싶은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10월 말에 마지막 날에 이 강연을 했었어요. 네, 한번 했었고, 이때도 굉장히 좀 참여해주신 분들이 좋은 호응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처음에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시월드라고, 시월드와 또 함께 잘 지내는 법, 막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더 한마디로 리뉴얼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 근데 제 소개가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었던 그 강연을 좀 이렇게 유튜브로 편집해가지고 2파트로 좀 최근에 올렸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23년부터 좀 엄마들과 좀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아직 뛰어난 강연가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시도를 좀 하고 있고, 저희 만피던스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좀 어떤 걸 시도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이렇게 좀 끝까지 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써봤던 글들이에요. 제가 단독 저서는 여기서 어, 한 권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공동 저서로 했고, 종이책과 전자책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책 글도 써봤고, 우리 남편, 뭐 우리 아이, 정말 우리 아이의 뭐 어떠한 일생의 한 부분, 아직 어리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내가 여자로, 또 엄마로, 또 나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꺼내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게 좀 느끼고, 제 스스로를 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떤 건지는 이제 조금씩 풀어 나가려고 하고요. 저는 MG 워킹맘의 생각법, 일하는 법, 사는 법 이런 식의 강연을 앞으로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느 한 강사 플랫폼에 등록돼 있는 그런 프로필인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소개를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 또,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물도 드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도 드시고, 모두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가족, 특히나 오늘은 배우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 꿈이 제 삶을 그대로 오픈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우리 정말 유명하신 강사님들 많이 세상에 계시잖아요. 저도 물론 유명해지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그분들의 사생활을 다 알 수는 없고, 또 그분들이 어떤 멋진 말을 하시든 그게 그들의 삶과 연관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강사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일단 1차가 제가 너무 행복해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 에너지를 밖으로 펼칠 수 있다. 이런 주의라서,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의 내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어느 정도의 공감과 조금 깨달음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창하진 않아도 그런 생각들이 좀 오가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예, 줄을 쭉 연결했는데, 평행선 맞습니다. 제가 검색어에다 평행선 치고 딱 이거를 찾은 건데 정확하셨어요. 네, 평행선이에요. 저와 저희 남편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평행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어떠신지요? 이 평행선이 계속 유지가 되시는 거에 있어서 혹시 답답해 하신 적은 없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진짜 우라통이 터질 뻔했습니다. 네, 어떤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했다고? 라고 진짜 막 화가 막 이렇게 정말 머리끝 이상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막 집을 뛰쳐나간 적도 있고 말을 하다가 제가 나가거나 남편이 나가거나 둘 중에 한 명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좀 있지 않으실까. 네. 일단은 저랑 저희 남편이 제 삶을 오픈하고 있는 이 강연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부부는 절대 유니콘 부부는 아닙니다. 유니콘이라고 하면은 되게 환상 속에 정말 완벽할 것 같은 그런 원래 천성이 또 곱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이다.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평행선을 막 달리다가요. 너무너무 많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진짜, 아, 이게 온오프라인으로 계속됩니다, 사실. 제가 이 가져온, 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씨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별로 좋지 않아서 작게 가져왔는데, 23년 5월 달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다퉜어요. 이건 이제 온라인 상에서 다투는 내용이죠.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서로 많이 참다가 정말 이제 폭발하고 뛰쳐나가고 막 한 명 가출하고 이렇게 돼야지 막 끝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 어른들 계실 때도 네, 저희 엄마 계시는 상황에서도 저희 부부 싸우고 우리 아기들 2명 있는데 둘째가 돌도 안 됐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정말 파이팅 막 싸우는 아니, 꿈이 아니고요. 정말 현실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싸울 때. 네. 그리고 저희 시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서로 친하긴 하냐고, 둘이. 둘이 서로 친하긴 하냐고. 이게 보기만 해도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음, 좀 싸움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못난 사람을 선택했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그러니까 진짜 막 잘못 선택했다. 잘못됐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더 깊이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 나는 진짜 못났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정 경영이라는 게 가정 내에서 우리 구성원들과의 그 원활한 소통,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여드려야 되는 강의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소통을 제가 잘 못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지금은 많이 괜찮은데, 어렸을 때는 사람을 잘 사귀는 게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 때에도 제가 친구들 사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친구들은 너무 사귀고 싶은데 친구들 사귀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막 저자세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다 맞춰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학교 폭력까지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요즘 말로 하면 그때는 뭐 학교 폭력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용어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좀 그런 상처도 좀 받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너무 어려운 거다. 너무 쉽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20대 성인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20대에 들어가서 이제 감사하게도 또 좋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나타나서 제가 조금씩 회복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회복을 했지만 이 남편을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결국엔 또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막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막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한번 상처받은 경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미워 보였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다 나눠주실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내가 어땠었지? 혹은 최근에 좀 그런 남편이 미웠거나 갈등하셨던 경험 있으시다면, 생각나실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를 자책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윤지아님께서는 2주 동안 말 안 한 적이 계시대요. 같은 한 집에 살면서 2주, 사실 이틀도 힘든데 2주나 말을 안 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막 2달, 어떤 분들은 진짜 막 몇 년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구나. 저도 너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막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상황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안 되겠는데?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정말 들잖아요. 그렇죠. 애들 때문에 오랫동안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또 아이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지, 우리를 올가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자녀라는 존재는 이 부부를, 또 쉽게 이렇게 헤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저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이혼이라는 그 네이버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이혼하려면, 막 이런 걸 써봤던 그런 경험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근데 이제 자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제가 이제 밤에 그걸 이제 검색해보고 있다가 이제 딱 봤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게 자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아직은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물론 요즘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그냥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착잡한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강연하면서 MG맘이라고 이렇게 자처해서 많이 말하는데, 세대가 조금 다르시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이제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했었어요. 부부는 안 맞으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왜냐면, 그냥 그게 당연한 사회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제만 해도, 제가 지금 결혼 8년 차인데, 한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그때도 그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음, 이혼하고, 뭐, 원하면 다른 사람이랑도 또 살아볼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아이들이 있으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어느 날이에요. 자,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이제 뭐 사이가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어느 날이었는데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 다이어트 할 거라고. 운동 열심히 하고 체중도 관리할 거라고. 남편이 이제 그때 당시에 키는 180이 안 되는데
몸무게는 100kg가 넘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좀 통통한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인생에서 그렇게 날씬해 본 경험이 없대요, 원래. 저희 남편이. 그래서 그나마 결혼식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조금 이렇게 뺐었던 그런 건데, 사실 그때도 그렇게 마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저는 이제 사실은 속으로는 믿지 않았죠. 속으로든 겉으로든 믿지 않았는데, 진짜 제가 여기다가 속어를 좀 써놨지만, 진짜 속으로 이제 진짜 막 운동한다고 그 닭가슴살이랑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잔뜩 사달래요. 근데 그거 사고 또 PT도 끊어달래. 이게 이제 다 돈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제가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욕을 할 순 없지만 제가 화면에다가 좀 써놨어요. 정말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못할 것 같은데 하고 안 믿겼어요, 사실. 혹시 주변에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내가 남편을 믿어줬다. 이러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채팅창에 혹시 주변에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본인이든 내 남편이든 누구든. 근데 나는 그들에게 지지를 했다. 아니면 지지를 받아봤다.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특별히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올라오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지지를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좀 그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지지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본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진심으로 느껴졌는지. 그렇다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행복한 환경에서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희선님께서는 안 믿었다. 뱃살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안 믿으셨다고 하고. 지아님께서는, 지지를 받아서 너무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박수. 너무 좋네요. 진짜 저도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운동 그쵸? 남편 진짜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사람인데 진짜 지랄을 해요. 이러면서 막 진짜 또 돈지랄을 해요. 이러면서 막 다 사줄 거 사줘야 되고 막 이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믿어주는 척 했어요, 정말. 근데 믿어주는 척이라는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믿어줬습니다. 우리 지아님처럼 정말 그렇게 행복했다고 느꼈으면 남편이 정말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믿어주는 말을 했어요. 응, 우리 남편 잘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다 해줄게요. 그래서 사주고, 이거 잘 먹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몰래 몰래 하면 이제 체크하고,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막 운동도 사실은 되게 힘들잖아요. 몸이 이제 뚱뚱하신 분들은 운동이 정말 힘든데, 그거를 뭐 오늘 헬스를 다녀왔다고 하면은 너무 잘했다고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게, 네, 깜짝 놀라셨죠? 네, 화면에 저희 남편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 떴습니다. 네. 저희 남편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네, 제가 이런 강연을 하는 줄 남편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 22년 3월 1일에 찍은 사진과 23년 2월 4일 거의 1년 정도인데 한 20kg 정도 빠졌어요. 사실 사진상에서 그렇게까지 빠졌는지는 모르실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많이 빠져서 주변인들이 혹시 무슨 일 있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사이에 요요 없이 천천히 빠진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뭐 약물 복용이나 이런 거가 없었거든요. 일부러 무슨 쉐이크를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정말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아무 탈이 없이 지금까지도 여기에서 20kg에서 더 감량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남편
조금 살집이 있었을 때는 남편 사진을 제가 저장을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왜 이렇게 실제로 옷을 입었는데 좀 태가 난다라고 느껴지니까 제가 남편 사진을 적극적으로 찍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사실은 반신반의했던 건데 이렇게 믿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고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액션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해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는 그 다이어트를 어떻게 이렇게 해냈지? 그러면서 제가 남편을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변한 게 크게 없고 이 다이어트를 해냈을 뿐인데 제가 남편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지지했고 남편도 그 에너지를 받았고 이거에 대한 저희들의 좀 시너지가 났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 다이어트 이야기를 했던 거는 어떠한 일면을 가져온 거고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아까 전에 남편과 싸웠던 그 온라인으로 싸웠던 그 23년 5월 달 이후에는 사실 제가 다시 카톡을 다 훑어봤는데 저희가 그렇게 다툰 적이 없더라고요. 23년 5월 이후로.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저희 자녀들한테 일단은 굉장히 큰 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뭐 다이어트도 성공했지? 이게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제가 느끼기에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 부분도 맞고 그 마음적인 부분도 조금은 약간 이 사람이 옛날엔 조금 루저 같았는데 그 위너가 된 느낌의 그 약간 넉넉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겨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고 지금 남편에게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현재가 최고의 리즈다. 리즈 시절이다. 당신의 리즈 시절은 옛날이 아니고 지금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싸웠었는데. 네. 제가 혼자 이렇게 자축의 박수를 하고 있는데, 그랬었고요. 그리고 남편과 제가 뭔가의 그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 두 관계가 서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경험도 있지만, 이게 맞춰져 가면서 우리는 뭔가 하면 할 수 있어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의 성향이 여전히 다르지만 그거를 맞추려는 그 노력 자체가 그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화가 났던 그 에너지 때문에 잠재우기가 너무 막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 좀 알게 돼서 이제 확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쉽게 좀 꺼질 수 있는 이런 단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완전체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정도 단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혹시 이런 좀 좋은 효과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예,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좀 했는데, 이렇게 되고 싶으시다면 한번 채팅창에다가 세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이미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지아님께서도 정말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면 그 에너지 너무 좋으셨을 것 같고요. 또 이미 너무 잘하시는 분, 우리 미정님께서도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공감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눌러주신 것 같아요. 창창님도 최고. 좋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남편과 관계가 좋아졌다 보니까,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시월드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감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 제가 검색창에 쳐봤거든요. 이걸 준비하면서 시월드는 사랑, 엔터 딱 쳐보니까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온라인 세상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월드에 대한 강연을 좀 했었고요.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사실 또 그거의 혜택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죠. 네, 모두가 사랑받는 아이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지금 키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10월드 이야기는 이제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까지 좋은 관계가 단단하게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행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봤던 그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 건데요. 이 책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혹시 가능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을 다 읽지 않으셔도 인터넷에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 이렇게 치면은 테스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이 키워드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 거랑 남편 것도. 남편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문항이 많지 않아서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 혹시 해보신 경험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제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봉사가 1위였어요, 봉사. 1위. 행동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네. 저는, 저한테 뭐,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걸 같이 도와주는 것,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런 거를. 뭔가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서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위고, 나머지 2위, 3위, 4위, 5위 이렇게 짜르륵 나오는데, 스킨십이 5위였어요, 저는. 제일 낮았어요.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스킨십, 부부간에, 전 많이 안 해도, 이런 것만 잘해주면 행복한 여자입니다. 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걸 해봤더니 1위가 스킨십이었어요. 저랑 완전 반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변태다. 라고 생각했죠. 네, 장난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스킨십을 좋아하는 남편이 좋죠. 1위가 이거였고, 거의 꼴찌가 봉사였어요. 저랑 너무 다른. 그러니까 1위가 스킨십이고 2위가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처음 해봤는데 우리 진짜 다르구나라는 거 일단 알겠다. 그렇구나 하고, 그럼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집안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이들 육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잔소리거리잖아요. 그래서 참 말을 매번 하기도 어렵고, 매번 쌓여가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마음속에 쌓아가고 막 그게 막 화가 나는 거 같고, 저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스킨십은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냥 뭐 꼴도 보기 싫은데 그 무슨 스킨십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간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저랑 남편이랑 이런 테스트를 해가지고 서로 알았어. 근데 내 사랑의 언어를 이제 알잖아. 근데 그가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꼴도 보기 싫다. 내가 봉사 이거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 되게 감사해 하는 거 알면서 정말 그렇게 안 하는구나. 진짜 격렬하게 싫다.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 이거는 아니 그건 그렇고 서로 이게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우리 남편을 비롯해서 한국 남편들은 진짜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이 그림의 여자처럼 이렇게 고분고분 이러진 않더라도 어쨌든 눈치를 보면서 살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남편은 왜 그럴까? 이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네, 진짜 멋진 김창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그 강사님이 얘기한 거는 이게 아니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남편에게는 인정을. 그리고 진짜 강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가족에게 필요한 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난 진짜 이 사람을 내가 가진 그릇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사랑은 조금 거창한 것 같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를 옛날에 좀 들었었고, 최근에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김창옥 쇼에서. 그래서, 그래, 일단은 남편을 좀 생각을 해볼까? 해가지고, 몇 가지를 좀 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아까 저희 남편이 스킨십과 함께하는 시간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소중하고 막 제가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에 되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많이. 섭섭해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아예 시간을 뺐어요. 남편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남편과의 데이트 날로 하나를 빼고, 하루를 빼고, 그날은 제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일을 안 하면 저는 제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1인 기업인데 어떻게 돼요? 그냥 먹통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 하루 일을 빼기 위해서 그 전날, 전전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남편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남편이 좋아하는 걸 나도 채워주고 또 남편에게도 이제 하나씩 얘기하는 거죠. 이제 기분 좋아하니까 남편 이거 좀 이렇게 좀 도와줄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원하는 봉사에 대한 어떠한 또 갈증을 채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저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좀 어떠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씩 더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의 시간, 물론 애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도 좋고, 뭐 아니면은, 정말 특별하게 시간을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어떻게 해서든 가져보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해야죠.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근데 이 대화를, 물론 시작이 안 되는 부부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좀 이제 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서로 감정이 좀 한쪽이라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대화를 하기 전에는 서로의 좀 마음가짐을 조금 이렇게 캄 다운 시키시고 좀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저희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우리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뭐 커피 얘기도 하고 나는 어렸을 때 뭐 몇 살 때부터 커피를 마셔봤어. 막 이런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뭐 커피를 난 이거 콜라인 줄 알고 마시려고 하는데 엄마가 뭐 아빠가 그거 커피야 하고 막 화내셔가지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랬던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지만 옛날 우리 부모님과의 어, 이야기 이런 것들도 꺼내보고 어, 옛날에 어떤 배경으로 좀 살아왔는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남편과 그런 얘기를 좀 해봤다. 남편이 대충 어떤 동네에서 살아왔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다. 그렇다고 해도, 그때 그 시절의 그 감정,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이 끼쳐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대화. 이게 사실 되게 속 깊은 대화의 시작이거든요. 이런 대화를 혹시라도 나눠보지 않으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남편이 어땠구나. 남편의 어린 시절에 어땠고,
그 어린 시절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셨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현재 남편은 이 상태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없이 못난 구석이 많고, 막 잘 무너지고 이러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하면서 남편한테 이제, 얘기해보는 거죠. 나는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난 지금까지도 애들한테 이런 걸로 화를 내는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구나.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한다면 훨씬 약간 뭐랄까, 서로에 대한 연민이 좀 생기고요. 일단 1차적으로. 막 짠한 그런 생각도 막 들고요. 어,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분명 남편과 또 배우자와 나눌 수 있는 어떤 나의 아주 힘들었던 뭐 상처나 아니면 그게 이미 회복이 돼서 회복된 그런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결혼을 하려고 했지라고 어느 순간 후회가 된다면 내가 왜 결혼했지? 아, 그래. 내 이모가 말했잖아.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결혼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원점을 생각하고 한번 꽂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왜 결혼하려고 했냐면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다. 행복하려고 한 거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또 행복을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남편과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어,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행복에 많이 가까워질 수 있다. 부부의 행복에 많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왜냐면 저희들의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사실 우리가 남편과의 소통법, 뭐 가족 간의 소통법,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좀 부재와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진지한 어린 시절, 뭐 옛날 이야기, 나의 정말 배경, 이런 걸 얘기 나누지 않으면 사실 겉만 하는 그런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일상에서 필요한 대화. 그냥 그 정도 대화만으로 부부간의 끈끈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우리는 진짜 막 정말 성인 분자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도를 했었고, 이제는 우리가 둘 다 진짜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구나. 함께 앞을 보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평행선이 처음에는 와, 어떡해. 우리 정말 더럽게 안 맞아. 이 평행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둘이 같이 그냥 앞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선으로 저희는 좀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음, 얼마 전에 제가 남편과 옆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뒤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요즘 당신 한숨 소리를 내가 못 들어본 것 같다. 진짜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한숨을 너무 많이 쉬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한숨이나 뭐 약간 이제 되게 부정적인 말을 쓰는 걸 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런 단어를 쓰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늘. 남편의 한숨 소리는 진짜 엄마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화가 좀 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있다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남편도, 응?
그런 것 같아. 자기도. 진짜 그렇대. 그래서,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한숨을 많이 쉬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나 때문이었대. 저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저 들으라고 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한숨 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사이가 좋아져서 참 다행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최근 이런 드라이브를 좀 저희가 했었고요. 저희가 뭐 완벽한 그런 인고 부부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지만 어, 아직도 서로 안 맞는 게 많이 있고 다만 저희가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맞춰야지 좀 삐그덕대지만 좀 얼추 맞을 수 있나 이런 거는 조금 서로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남편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좀 알고 나면 확실히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남편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질문이라서 좀 마음에 파고들 수도 있어요. 상대편의 마음에. 자,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렇게. 어. 사실 우리가 기억이라는 거는 되게 뭐랄까요, 되게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쁜 기억, 좋은 기억. 나는 당연히 좋은 기억을 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죠. 특히 자녀가 있다면, 혹은 뭐 내 주변에 어떤 가족들이 있다면, 음, 나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하늘나라 갔는데, 진짜 저 사람 진짜 막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 그렇게 그런 사람을 기억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어떤 아빠로 기억되고 싶지?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음. 저희 남편은 음, 고마운 존재로 기억되고 싶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사랑의 언어인 봉사를 좀 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많이 좋아졌으니까, 진짜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옛날보다 더 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당신에게 고마워한다. 앞으로도 고마운 사람이 될 거다. 응원하고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 왔고,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그 이야기에 대해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좀 저 자신도 아주 많이 부족한 아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제가 느꼈어요. 남편을 내 그릇으로 다 품을 수가 없구나. 나는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는 일찌감치 알았고, 대신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도대체 어떤 뿌리 깊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연민을 느끼고 서로 어떤 동병상련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측은지심을 좀 느낀다고 해야 되나? 어느 순간, 어, 남편이 저 앞에 가면 저 등짝 너무 꼴도 보기 싫었던 저 등짝이 어느 순간 좀 짠한 그런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 그때가 온 거죠. 그때가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연식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왔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편과의 그 노력, 그런 것들을 좀 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해보실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고, 어, 그것 또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잘 해내실 분들이잖아요. 윤지아님, 줌님, 미정님, 희선님, 도하님, 아임쌤, 조아사랑맘님, 창창님, 원희레이님, 홍영주야님 모두 다 잘하고 계시고 충분히 어, 지금보다 더 행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강연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사실 좀 뭔가 이게 오프라인이면 참 좋겠다. 나중에는 언젠가는 저도 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좀 직접 여쭙기도 하고 이렇게 강연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누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오늘은 미니 토크쇼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는 이런 강연을 앞으로도 쭉 할 거예요. 이 비슷한 것들, 뭐, 남편, 시월드, 이제 이 두 가지는 했는데, 제가 다음엔 또 어떤 주제를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제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천천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발전시킬 것 같아요. 같은 주제이지만 조금씩 발전시키고 우리 이렇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으셨거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 결혼과 출산, 이거에 대한 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또는 뭐 남편과의 관계,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짧게라도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뭐 채팅창에서 이렇게 나눠줘도 좋지만, 가능하시다면, 입장하고 계신 저희 마피던스 오픈 채팅방에다가도 좀, 오늘은 어떤 걸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음, 저는 점차, 어, 우리, 뭐랄까요. 이 다음 세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 결혼을 아직 안 해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결혼을 다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부탁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써주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면, 제 채널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부분 제가 공동 저서로 썼던 책 중에서 내 행복의 8알은 남편과의 관계에 달렸다. 이 파트를 이렇게 좀 줄여놓은 그 소책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제 이야기를 또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써져 있기도 하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네. 선물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좀 해오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남편 내편 대작전이라고 해서 사실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이게 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걸 나눠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실 것 같아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거는 신청해 주시면 이 1대1로 뭐 줌이든 아니면 뭐 저랑 거리가 가까우시면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든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좀 더 잘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멘토링입니다. 재능 기부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냥 하는 거고요. 그냥 오프라인이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아가지고요. 제가 경기 남부 용인에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 남부나 사실 서울권 정도면 저희가 만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려우시면 전 지금까지 다 줌으로 했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다 멀리 계셔가지고 네. 근데 줌으로 해도 충분히 서로 엄청 에너지가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네, 말씀드리고 이때 좀 더 편안하게 서로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께 함께 하고자 하는 선물인데요. 이 진짜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이 시간에 처음 발표하는 건데, 가족 챌린지라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가족 쪽지 챌린지인데, 가족에게 쪽지 쓰는 겁니다. 제가 저희 남편한테, 이게 예시를 여기다 올려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근데 예시라고 해봤자,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저희 남편이 좀 늦게 퇴근하거든요. 보통 시간 한 뭐 10시나 11시 이때 퇴근해가지고 제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남편 뭐 오늘도 막 너무 수고했고 뭐 당신은 뭐 정말 뭐 좋은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 남편이 들어오는 그 화장실 그 거울에다가 앞에다가 한 장씩 딱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걸 다 모아놨더라고요. 자기 저기 다이어리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남편은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론 그 가족 쪽지 아니, 그 뭐지? 그 포스트잇에다가 부탁을 써놓기도 했어요. 물론 뭐 이따가 뭐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써놓기도 했는데 좋은 응원의 말을 한마디씩 붙여서 했었습니다. 이걸 하니까 남편도 좀 응원을 받는 느낌을 좀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남편이 아니어도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쪽지를 정말 손글씨로 써서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나는 지금 현재 1인가 보다. 그리고 내 뭐 자녀나 남편 다 뭐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해야겠죠. 대신에 카톡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가볍긴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좋은 메시지 하나 날리시고 그 상대방이 또 뭐라고 답장이 한번 오는 것 그거 자체를 어, 한 번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쪽지 그러니까 포스트잇 쪽지, 손글씨 쪽지는 그냥 내가 한번 하면 그거는 하루 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 방에다가 자녀 책상에다가 막 응원의 메시지를 써서 이렇게 붙이는 것도 다 해당이 되고, 이 참여 시작할 때는 5천 원을 받고 시작을 하고요. 저는 이거 당연히 무료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잊어버리시고, 많이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져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중에 25일 이상만 잘 쪽지 보내시고 이렇게 붙이시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다시 5천 원을 돌려드리고요. 만약에 30일 중에 15일 이상이라도 그래도 완료하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2천 원 환급으로 해서 한번 우리 가족 내에 조금 훈훈한 좋은 에너지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확실히 에너지랑 분위기가 달라짐을 느끼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좀 마음 먹고 우리 가족에게 또 정말 그동안 대면대면했던 우리 남편에게 한 번씩 붙여봐야겠다. 그리고 말로 꺼내긴 어려운데 글로 쓰면 훨씬 조금 녹아요. 조금 마음 좀 녹이고 이렇게 쓰게 돼가지고요. 저는 남편하고 요즘에도 뭐 싸울 일이 있으면 편지로 씁니다. 편지로. 근데 물론 너무 남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막 한 세 장 써요. 세 장. 제가 하고 싶은 말.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남편도 답장을 편지로 해줍니다. 네.
그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서로 좀 이렇게 서로에게 정말 다이렉트로 스크래치를 내지 않고 서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존중해주는 거죠. 서로 여전히 많이 다르지만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 편하고 감사하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 챌린지를 원하시는 분도 역시나 제가 이따가 오픈 채팅방에 저 올려놓을게요. 오픈 채팅방에 올리는 게 아니고, 오픈 채팅방에 저희 채널톡을 올려놓을 테니까 채널톡으로 메시지 주세요. 가족 챌린지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신청하시는 걸로 하고 신청서 보내드리고, 제가 이거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멤버분들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가족이. 네, 금쪽이 아니고 가쪽이. 가쪽이 여러분 이러면서 같이 불러서 이제 저희 톡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챌린지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거 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면은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1탄 당연히 맞춰졌고요. 2탄, 3탄, 4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탄부터 4탄까지 다 모두 출석하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커피 쿠폰을 따뜻한 걸로 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출석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 제가 다 캡처해놨습니다. 성함을 캡처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2탄, 3탄, 4탄. 2탄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이거는 밤 10시에 합니다. 이거는 저희 연사님께서는 아임쌤이신데 8년차 부동산 투자자이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 강의하시는 분이고 오픈 채팅방 아주 대형으로 키우셔서 지금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수입이 있으시고 어, 여러모로 아주 잘 뭐랄까요? 머니가 아주 머니를 아주 잘 모으시는 우리 아임쌤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강사님이신데 이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오셨는지 그랬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셨대요. 그래서 강연 주제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감사일기 쓰기 이렇게 정해주셔서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우리 엄마들의 자신감과 또 우리 엄마들의 행복을 위해서 2탄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탄은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3탄은 25년 미리 준비하는 블로그 챌린지라고 해서 우리 머니레이님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블로그 강사님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고 사실 본업은 또 있으세요. 근데 그 본업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블로그를 키우고 수익도 잘 내시고 또 강사까지 하시는지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음.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어쨌든 일적으로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대한 강의를 또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 마지막 12월 셋째 주 화요일에는 오전 시간에 또 만나 뵙는데 엄마들의 짜투리 독서로 행복 찾기라고 해서 써니쌤께서 우리 와주십니다. 써니쌤은 우리 두 아이를 키우는 저와 비슷한 아주 평범한 엄마이시고요. 물론 이 1, 2, 3, 4탄 다 모두 엄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의 우리 강사님께서도 역시나 막 일도 하시는 워킹맘이시고, 근데 우리 독서하는 그것들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말 가기 전에 진짜 좀 독서를 뭔가 어떤 틀에 구애받지 않고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걸로 좀 행복을 찾아보는 우리 1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1월 달에는
저희가 이 1, 2, 3, 4탄 강사님들과 또 함께 좀 오프라인 좀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좀 어디 장소를 좀 대관해가지고 같이 행복한 엄마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좀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의 시간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혹시 제가 지금 공유는 중지해 볼 건데, 감사합니다. 제 갤러리 보니까 화면을 켜주신 분들이 계시고, 어머나, 우리 지선 대표님 너무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자리 잡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실물로 지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선 대표님 아마 좀 방금 전에 와주신 것 같아요. 그쵸? 예, 진짜 얼굴 이렇게 비춰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혹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정 대표님 못 뵌 지 너무 오래돼서, 방금 들어왔고요. 우리 효정 대표님은 항상 그 MZ 세대로서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좋을 수 있는지 저도 많이 보고 배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저도 오픈 채팅방을 이효정 대표님을 통해서 키우게 되었고, 효정 대표님을 만난 건 정말 신의 한 수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 챌린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펜으로 이렇게 적으시는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효정 대표님의 좋은 에너지, 가정이 잘 돼야 정말 사업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효정 대표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말 모임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시간 되면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 대표님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본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선 대표님 너무, 너무 멋지고, 리스펙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가정이 탄탄해지시면서 지금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일도 더 현명하게 이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창창님, 혹시 마이크 켜주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되냐면, 어, 그냥 오늘의 소감, 편안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 얘기를 하게 돼서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네, 저 맘피더스 이효정 대표님을 멘토로 모시고 있는 네, 창창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효정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효정 대표님이 작년에 저를 처음 키워주실 때 효정 대표님이 이렇게 훗날 내가 되고 싶은 바가 있다. 나는, 어, 젊은이들에게 이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을 널리 전파하고 싶고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저한테 살짝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실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효정 대표님이 그때, 오랫동안 품어 오셨던 그 꿈을 벌써 이렇게 실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존경하고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꿈꿔왔던 어떤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정말 본받고 싶고요. 저는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저는 저만 잘하면 된다. 이건 내 인생이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가족 뭐 육아는 별개다. 신랑과의 생활은 별개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또 이게 저는 어쨌거나 엄마잖아요. 엄마의 역할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도 최선을 다하고 신랑과의 관계도 좋아야 그래야 내 꿈을 더 멋지게 펼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이제 효정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또 나 1인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엄마로서의 인생도 멋지게 이렇게 꾸며주실 효정 대표님의 앞날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무려 새 아이의 엄마이신 창창님, 네, 진짜 누구보다 바쁘시고 신경 쓰시는 게 많으실 텐데, 이렇게 또 제가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감사히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작년에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해주신다는 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아, 이렇게 누가 기억을 한 명씩 하고 있구나. 진짜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좀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아, 제가 작년부터 그런 생각했군요. 사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그냥 우당탕탕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는 내 몫인 것 같아요. 충분히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혹시 지안님 지금 마이크가 좀 켜져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지안님께서 마이크는 켜져 있으신데 마이크 몸이 좀 멀리 들릴까요? 있으신 건지. 네, 네, 들립니다. 잘 들었고요. 되게, 어, 저도, 그 비슷한 생각으로 살고 있어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서, 저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지 하고 되게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서 지금 스스로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주변 사람들도 뭐 이렇게 이혼이나 이제 행복하지 못한 모습보다 행복한 부부가 그런 가정이 훨씬 많아지는 것에 저도 희망을 걸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호정 대표님의 이런 활동을 전 처음 접했는데, 너무 인상 깊었고, 또 이런 분이 계셔서 너무, 대한민국이 밝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흐뭇하게 들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치아님께서 오늘 채팅창으로도 자주 이렇게 반응해주시고 해서 저도 더 좋았고요. 우리 지아님께서는 이미 행복하신 분이라고 해서 진짜 막 되게 뭉클합니다. 내가 행복한 엄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좀 해보시면 너무 우리가 다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사실 사회운동가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런 생각을 엄청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진짜 용기도 없고 사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진짜 지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이 세상이 좀 뭔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사실 이미 좀 밝아요. 많이 밝은 건 알겠지만 그렇지만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행복한 엄마들의 그 삶이 어떤 그냥 뭐 TV 매스컴에서 나오는 어떤 그냥 소비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되게 당연하게 어떤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나도 부럽다 이런 삶이 아니고, 다 노력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네. 다 갖춰진 그게 아니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 그렇게 우리가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혹시 희선님, 자, 희선님 한번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혹시?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지금 잘 듣고 있었고요. 소감 한 들리나요? 말씀 해주세요. 일단 저도, 비슷한 나이에, 좀 비슷한 연령에 좀, 그런 세대이고요. 좀 많이, 저도 느꼈던 감정을 또 여기서 듣고 있으니까 조금 많이 좀 공감되기도 하고, 들으면서 참 느꼈던 게,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내가 그동안 이걸 안 했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이 가족 챌린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는 신혼 때 정말, 정말 사랑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을 그 시점엔 이걸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어, 순간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뭔가 억세지고 막 바쁘고 막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막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약간의 그
챌린지처럼 이런 메모지에 써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어, 요즘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로 그냥 툭툭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참 이걸 보면서 참, 이것도 참 좋은 활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제 결혼 생활에서도, 모든 생활에서도 이거는 우리 세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챌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면서, 아,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어, 좀 남편은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솔직한 얘기를 하실 때 참 저도 모른 약간의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좀 약간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오늘 잘 들었고, 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챌린지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줌님,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채팅창에 좀 소통해 주셨던 분들 위주로 좀 호명을 해보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나눠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지금 올려드린 게 저희 만피던스 오픈 채팅방이에요. 저희 오픈 채팅방은, 뭔가 이제 지금 제가 어떠한 다른 강의를 오픈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그냥 제 강의 어떠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랑 함께하는, 다른 대표님들, 그런 분들의 뭐, 어떤 강의 뭐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몇 가지 올라오지만, 저희 그냥 간단히 좀 서로 안부 나눌 수 있고, 이제 그런 톡방입니다. 그래서 쭉 들어오셔가지고 특히나 다른 분들이 많이 보는 그 안에서 간단하게라도 어떠한 우리 남편과의 관계나 뭐 저희 가정에 관한 생각들 또 좀 행복한 어떠한 엄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라도 나눠주시면 진짜 감사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선물을 드린다. 뭐 아까 안내는 드렸지만 선물 때문이 아니시더라도 짧게라도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이런 생각을 좋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사실 조금씩 퍼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큰 이 사회 변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끌어내기는 작지만 그래도 이게 모여서 크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한 길로 많이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챌린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이따가 저희 방에다가 또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래도 이 부분은 녹화를 해놨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녹화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 우리 감사일기 쓰기에 대한 우리 연말 기획 강연 2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요.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모두 축복하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모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조화 사랑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좁은 자리에서 또 봬요. 제가 한 번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님, 희선님.